네,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딥러닝 시작할 때쯤에는 이런 식의 구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딩 블록이 있고 이 빌딩 블록들을 잘 쌓아서 딥 네트워크를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꼭 그랬던 건 아니고 또 최근에는 완전히 판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빌딩 블록이 있었고 딥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딥 네트워크 안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있고 디스크리미티브 모델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많은 예들이 이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에 해당이 되는데요. 판별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리그레션을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제너러티브 모델은 뭐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모델을.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모델로부터 우리가 가진 데이터랑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쭉 데이터를 보면서 나름의 이해를 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사과 그림을 막 주고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모델에게 사과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모델이 전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사과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지금까지 본 사과들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미지에 그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주고 슈퍼 레졸루션을 만든다고 할 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또 흑백 이미지를 가지고 컬러 이미지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처음 시작하신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CNN이랑 RNN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주로 이제 판별 모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리그레션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CNN과 RNN의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CNN은 뭐고 RNN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딥러닝의 코딩을 만드는지에 대한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잘 적용되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스피치에도 CNN이 잘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텍스트 분석에서도 CNN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CNN은 이미지, RNN은 시퀀셜 데이터에 좀 잘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CNN이 사실 이미지 관련된 컴피티션에서 상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CNN은 원래 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뉴로사이언스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그 날리지로부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든 게 CN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벨 비셀이란 분이 노벨상을 받은 이 발견, 그러니까 사람의 동물의 뇌에서 비주얼 프로세싱을 할 때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더라.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뒤통수 쪽에 심플 셀, 그 다음에 컴플렉스 셀을 거치면서 비주얼 프로세싱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요거를 거의 그대로 모델링한 게 CNN이 되겠습니다. CNN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첫 번째는 파라미터 개수가 많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요 그림에서 밑에 레이어가 5개 노드를 가지고 있고 위에 레이어가 6개 노드를 가지고 있을 때 풀리 커넥트드면 총 5, 6이 30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는데 CNN은 요 이미지에서는 6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요 그림에서 같은 색깔은 같은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 색깔이랑 얘네들이 사실은 같은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파라미터 요거 하나를 커널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커널이 처음에는 요 3개에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엔 요렇게 3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은 요렇게 3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커널이 하나가 있어서 처음에는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커널 하나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슬라이딩 해가면서 적용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너 프로덕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에서는 커널이 여기서는 벡터처럼 보이지만 이미지에서는 하나 이렇게 이미지 패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적용이 되고 요게 적용되고 요게 적용되고 요게 적용되고 요게 적용되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쭉 슬라이딩 해가면서 그러니까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파라미터가 곳곳에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수가 매우 작다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이미지가 한 장이 이렇게 딱 주어졌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픽셀들의 패턴과 여기에서 나타나는 픽셀들의 패턴이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여기의 픽셀 패턴이랑 요 바로 옆의 픽셀 패턴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엣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아니면 뭐 그림이 있으면 얼굴 이미지라고 하면 여기가 살색이면 바로 옆도 살색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여기가 살색이라 하더라도 이쪽 구석이 살색일 가능성은 매우 그런 그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하게는 관계가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CNN은 이 로컬하게만 이 커널들이 적용되고 이 커널들이 슬라이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NN이 사실 여러분들이 딥러닝이 2006년, 10년 뭐 이렇게 시작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딥러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NN은 사실상 1989년에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고 백프로퍼게이션까지 적용이 돼서 만들어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는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2012년에 나온 모델이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RNN인데요. RNN은 시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요 첫 번째는 RNN이 아니고요, DNN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이제 RNN인데요. RNN은 다양한 스트럭처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투맨인데요. 예를 들면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이미지를 한 장을 딱 주고 단어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미지에서 예를 들면 새가 날고 있다. 그러면 인풋은 이미지 한 장인데 아웃풋은 세 개 단어가 되는 거죠. 원투맨이 매핑이 되는 거고, 텍스트 카테고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여기서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보고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텍스트 카테고라이제이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many to one 매핑이 되겠죠. 그 다음 번역 같은 경우 I love you 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여러 개의 단어들의 시퀀스가 들어가고 아웃풋도 여러 개의 단어들의 시퀀스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꼭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번역 생각해 보면은 영어로는 뭐 단어 두 개인데 한국말로는 길고 혹은 그 반대인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수는 다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스피치 레코니션도 many to many인데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many to many랑 약간 다른 점은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선을 끄면 이렇게 입력을 받고 입력이 끝나면 그 다음에 출력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번역할 때 보면 어떤 한 프레이즈가 끝나면 번역을 시작하죠. 요즘 TV에 뉴스 같은데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되죠. 근데 스피치 레코니션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스피치 레코니션은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딕테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바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RNN으로는 사실상 LSTM 혹은 GRU 이 두 개의 모델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RNN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RNN은 메모리의 기능을 포함을 하게 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모리가 사실 시원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메모리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색깔이 점점 이렇게 흐릿하게 사라지는 이 메모리를 이 게이트들을 두고 열리면은 받고, 열리면 주고, 열리면 주고, 열리면 주고, 닫혀 있으면은 안 받고, 닫혀 있으면 안 받고, 닫혀 있으면 다 안 받고, 열려 있으면 주고, 또 열려 있으면 주고, 열려 있으면은 주고, 닫혀 있으면 안 주고. 이렇게 게이트를 가지고 메모리의 기능을 강화한 게 이제 LST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RU도 거의 마찬가지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수식을 보면 CNN은 아니고 또 LSTM도 아니지만 그냥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랑 기본적인 RN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 더하기 벡터, 그 다음에 난리니어 펑션 적용하는 거, RNN은 이렇게 리커런트한 커넥션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은 뭐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상관없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threshold, 이거는 이제 하드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piecewise linear,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수식이 굉장히 간단한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 보면 이 익스포넨셜 펑션들이 있잖아요. 이 익스포넨셜 펑션은 사실상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비싼 그런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렐루와 같은 게 있는데, 렐루는 이렇게 생긴 네트워크입니다. 뭐 리키렐루는 이렇게 생긴 게 리키렐루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CNN에서는 렐루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RNN에서는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형태를 많이 씁니다. 물론 렐루도 쓸 수 있고 CNN도 하이퍼볼릭 탄젠트 다 쓸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게 CNN이든 RNN이든 아니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이든 뭐든지 간에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지난번에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조금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이 벡터로 들어왔을 경우에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이제 아웃풋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뭐 에스티메이트를 하든 프리딕션을 하든, 요 모델이 프리딕션, 요 입력에 대해서 모델이 프리딕션 한 값, 이게 이제 fx라고 해야겠죠. 이 fx랑 실제 정답이랑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이 리그레션 문제라면, 그럼 요게 이제 우리의 objective 펑션이 되고, 데이터를 하나 넣었을 때 발생하는 에러가 이제 얘가 우리의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파라미터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W35, W35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이 C 값을. 이 미분을 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왼쪽으로 갈 W35가 작아지는 게 좋을지 커지는 게 좋을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분을 풀어보면 여러분 체인 룰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서 나온 에러를 미분을 하다 보면 이 에러가 체인 룰에 의해서 마치 에러가 여기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리그레션 할 때는 이 입력 값에 대해서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이렇게 가는 거를 inference 혹은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부르고, 혹은 recognition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학습을 위해서 이때 발생한 에러를 이쪽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에러가 backprop 한다 해서 에러 backpropagation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error backward propagation 혹은 backprop 이렇게 부릅니다. error backprop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분을 이렇게 하고 나면 체인 룰에서 에러가 백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백프랍은 우리 뇌에서는 사실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뇌는 학습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좀 더 그 생물학적으로 그럴듯한 학습 알고리즘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원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백프랍을 해서 체인 룰에서 만들어진 백프랍을 다 계산을 수식을 미분을 다 계산을 해서 나온 수식을 구현하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이 자동 미분해주는 툴들이 많이 있어서 백프랍은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할 때는 주로 입력이랑 그 다음에 출력이랑 그 레이블 타겟이랑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이랑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 커넥션을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 커넥션을 이 구조 이런 것만 우리가 디파인 하고 나면 학습하고 그 미분을 하고 학습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 툴들 안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Theano, PyTorch, TensorFlow. 사실 Theano는 제일 처음 딥러닝 시작할 때 처음 나왔던 플랫폼 라이브러리인데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 지금은 PyTorch랑 TensorFlow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뭐 둘 다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PyTorch 쓰는 걸로. 근데 많은 분들이 TensorFlow 쓰시니까 또 그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토치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하는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라이브러리들을 다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데이터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하시기에 충분할 정도를 일단 우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코드는 요 디렉토리에서 가져온 코드임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임포트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파이토치에서 필요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임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입니다. 그 결국은 데이터를 읽어와서 레코니션을 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백프랍을 하고 학습을 하고 해야 되니까 결국 데이터를 읽어오는 데이터 이터레이터가 필요합니다.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툴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실험을 하시려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되는 부분이 돼요. 어쨌든 요 데이터 이터레이터가 하는 일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뭐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미니 배치라는 건 한 번에 하나씩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데이터 뭐 32개 뭐 아니면 100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데 그만큼씩 읽어오는 이터레이터를 여러분이 직접 짜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클래스인데요. 뒤에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피드포드로 모델을 짤 수도 있고 뭐 CNN으로 짤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이 모델을 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은 이 쿠다를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거는 데이터 이터레이터를 짜신 다음에 요 네트워크 구조 클래스를 짜시면 됩니다. 요건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MS 프랍도 있고 아담도 있고 뭐 아다 델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여러 가지를 일단 다 써보시고 제일 좋은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마다
어떤 옵티마이저가 제일 좋은지는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총 몇 번 할 거냐, 에폭을 지정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닝 보기 전에 모델을 우선 먼저 볼게요. 모델은 요 방금 전에 보셨던 요 netff입니다. netff는 이제 클래스고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모듈을 인헤릿합니다. OP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신 분들이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그 클래스가 그 슈퍼 클래스를 이렇게 인헤릿하는 그 과정이라고 조금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컨스트럭터가 있죠. 이 컨스트럭터에서는 이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이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들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mnist는 인풋이 28 by 28짜리 이미지인데 이거를 벡터로 만들면 784 디멘전이 됩니다. 그래서 784에서 500, 500에서 300, 300에서 100, 100에서 10. 왜냐면 클래스가 0부터 9까지 10개니까 요 두 개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고, 레이어를 더 추가하시려면 중간에 더 넣으시면 됩니다. 요게 초기화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실제로 데이터를 넣고 돌리시는 부분이 요 forward라는 함수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이 이렇게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784 디멘전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FC1에 넣고, 얘는 리니어한 레이어이기 때문에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난이를 펑션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를 다시 리니어에 넣고 하이퍼블릭 탄젠트 적용하고, 리니어에 넣고 하이퍼블릭 탄젠트 적용하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 애를 소프트맥스를 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트레인, 요 앞에 요 트레인은 이렇게 됩니다.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이터레이터로부터 데이터와 타겟, 그러니까 X와 그 다음에 Y 레이블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은 그냥 계속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의 제로 그레이드 이것도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모델의 데이터, 이 데이터는 그 X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예요. 입력 데이터를 넣으면 모델에서 자동적으로 이 forward를 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고 이 소프트맥스의 값을 아웃풋으로 냅니다. 그러면 이 아웃풋과 타겟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로스 펑션이 되고, 로스를 가지고 백오더를 하고, 백오더 한 거를 가지고 옵티마이저가 파라미터를 한 스텝, 한 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를 좀 바꾸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netff 대신에 netCNN이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netCNN에서는 마찬가지로 뉴럴 네트워크 모듈을 이네릿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컨스트럭터에서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전에는 리니어 레이어가 있었는데 이제 conv2d 드랍아웃도 원하시면 드랍아웃도 쓰고, 그 다음에 리니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커널을 몇 개 쓸 건지, 커널의 사이즈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CNN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실제로 포워드 하는 거는, 그 CNN은 아까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비해서 약간 더 복잡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초기화했던 것들을 가지고 conv1으로 하고, 맥스 플링 적용하고, 렐로 적용하고, 다시 나온 거를 또 conv2
그 다음에 drop out, max pooling, 렐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구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가면서 실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